학원 일정을 보니까 전체 이제 4순환인데, 이제 1차 시험 관련해서.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강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총 33회를 잡아 나오셨던데 제가 보니까 한 35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좀 보고 그 강의 계획서에 뒤에 뭐 진도표 있는데 저희 뭐 십몇 년 강의하면서 진도표를 맞춰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밀리고 할 텐데 기본 강의에 이제 기본 강의는 여기 뭐 이제 여러 사정들이 계시겠지만 뭐 공부하신 분도 있고 시험 보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일단 기본 강의니까 민법을 처음 공부한다 생각하고 전제하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습은 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공부가 되신 분들은 뭐 이래도 이상하시거나 시험을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예습하실 필요 없고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예습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한 10분 전에는 오실 테니까 오셔가지고 오늘 나갈 진도에 뭐가 있는지 이제 이렇게 뭐 목차 정도 보시고 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뭐 한 5, 60페이지 이 정도 나갈 테니까 뭐 좀 진도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을 좀 하시고 그래서 복습하고 또 뭐 이게 복습 동영상 이런 거 여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 공부의 실체는 이제 그 단기간에 합격하려면 뭐냐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94년도부터 처음 민법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지금 또 새롭게 느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재판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도 저기 이제 현업하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수험생 때 공부하던 거하고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기본 강의는 이제 초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아주 뭐 기초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릴 테니까. 다만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게 뭐 쉬워서 설명 안 드리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뭐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이해도가 다 다르잖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잘하는데 남들은 잘 모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저없이 그냥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뭐 쉬워서 설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본인이 어려운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질문하셔서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는 그 정도 수준 나가는데 이제 35회 동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뭐 사법시험 같은 경우 는 60회씩 했단 말이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어느 정도 이제 체계도 잡고 그렇다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뭐 저기 뭐 비포 강의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놓으셨던데 이제 집중 강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집중 강의는 한 이제 요거 한 33회고 이게 한 20회 정도 잡아놨던데 요때는 이제 중요한 이제 심화 내용을 하는 거죠. 이제 기본 내용들을 공부하신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요때는 이제 거꾸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가족법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뭐 민청부터 나가다 보면 뒷부분은 어쩔 수 없이 또 시간에 쫓겨가지고 약간 넘어가고 이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 강의일 때는 역으로 해서 이제 가족법부터 교재는 뭐 똑같이 가고요. 그래서 집중 강의는 역으로 가고 자료 같은 경우도 뭐 그 사이에 뭐 판례가 중요한 게 변경됐다 뭐 그런 것들 아니고서는 특별한 자료는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수험생 때 이렇게 자꾸 뭐 강사 나눠주는 거 별로 되게 안 좋던데 이제 귀찮고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그 특별한 자료는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조문도 책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따로 뭐 법전 이런 거 들고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교재만 들고 다니시면 되니까. 그래서 집중 강의가 이제 한 20회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내용들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에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특히 뭐 다른 뭐 집행법이나 등기법 관련돼서 저 채권법과 뭐 공탁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제 그런 한도 내에서 제가 그 알려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이제 뭐 객관식 강의 이것도 이제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최종 정리 보통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이제 1차하고 2차 이제 1차를 합격을 해야 2차 시험 보니까 근데 이제 1차 시험 아시다시피 이제 민법은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럼 총 이제 5가지 지문이죠. 지문이. 그럼 총 200개 지문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법무사 시험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객관식 문제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 난이도로 보면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우리가 문제 풀이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옛날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이제 뭐 다음 중 이제 문제가 2가지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순수한 OX 형태의 문제.
뭐 다음 중 뭐 태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는 가장 옳은 것은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그냥 기본 내용 가지고 판례를 정확하게 아시면 되기 때문에 뭐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OX식의 형태는 문제를 많이 풀 필요 없고 판례를 정확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뭐 이제 사례 문제 사례 형식으로 그래서 막 지문이 뭐 갑이 을에게 뭘 주고 해갖고 문제 자체가 막 5줄 6줄 넘어가는 형태의 문제들은 이건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적응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법무사 시험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출제자들의 이제 그 저기 영향을 받는 건데 저 법무사 시험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시행되는 시험들은 다 내부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뭐 학교 교수님들이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는 학교 교수님들이 내시는데 우리 이제 법무사 시험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건 내부적으로 이제 서기관, 사무관 이런 분들이 거기 따로 있잖아요. 교육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도 거기 이제 뭐 출제위원도 하고 채점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전문 강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수험생 입장에서 다행이죠. 다행히 이제 단순히 OX 형태의 문제로 나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이런 형태로 막 지문 자체가 막 10줄씩 넘어가고 이런 형태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뭐 공동자단과 뭐 복잡한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나오면 문제를 막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봐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OX식의 문제니까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고 이제 판례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200개 지문을 나눠보면 조문하고 그 다음에 조문과 관련된 판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문은 제가 책에 다 실어놨고 판례도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뭐 공부가 이제 뭐 방식이 여러 가지일 텐데 기본서가 너무 얇아버리면 나중에 이제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뭐 쉽게 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싸고 좋은 건 없잖아요. 그냥 싸면 싼 거고 그냥 뭐 비싼 게 좋은 거지 싸고 좋은 건 없단 말이죠. 뭐 싸고 맛있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하다. 그럼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공부는 힘들죠. 그럼 공부는 힘들고 그래서 그럼 뭐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OX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해당될 때 그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뭐 뭐야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겠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기출 지문 가지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게 거의 뭐 이제 한 70%.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선택형 문제, 객관식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들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근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내 거로 체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직전에 보더라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옛날 뭐 80년대 이럴 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는 뭐 특정 교수가 들어가가지고 중환씨 같은 경우에 특정 교수님이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고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도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내가 모르는 자료가 못 있을까 봐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럼 대부분 또 뭐예요? 그 이제 법원행정처 주관하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시행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고 그다음 이제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 시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가지고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뭐예요?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그래서 최신 판례도 다 집어놨으니까 따로 뭐 판례집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그 해당 저기 뭐야 그 일정 맞춰가지고 뭐 최신 판례 같은 거 이제 그 뭐 무료 강의나 뭐 공개 강의나 뭐 그런 것들 할 테니까 기본 강의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뭐 유료로 하더라도 이제 무료로 듣게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최신 판례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보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료라는 게 뭐든지 모두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나 공평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누구는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정확하게 이 쟁점을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만 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하고 뭐 정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은 거죠. 그걸 뭐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서를 먼저 읽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기본서를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뭐 이제 주관식도 이제 진도별로 뭐 시험 같은 거 보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진도별로 이제 기본서를 읽고, 그 다음에 사례집을 보고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푼다고, 그러니까 순수히 객관식만 보는 시험이면 그냥 기본 강의 한번 듣고
뭐 OXG 같은 거 열심히 돌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객관식만 본다 그러면 그냥 기본 강의 들어서 뭐 선의가 무슨 말이고 뭐 이 정도 안 다음에 객관식 문제지만 열심히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객관식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주관식 시험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때도 보면 이제 1차는 귀신같이 붙는데 2차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통점이 이제 객관식은 기본 강의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OXG 같은 거 뭐 10개년 기출 이런 것만 열심히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근데 문제는 그때 저희 때도 보면 1차 헌민형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법은 한 60점, 70점 맞고 그래서 민법은 이 객관식 문제지만 돌려서도 객관식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헌법하고 뭐 헌법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돌리면 나오죠. 좀 암기가 필요하고 하니까. 여러분 1차에 헌법 과목이 있지만 저도 뭐 헌법 손놓은 지 오래됐지만 헌재 결정 내에서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막 결론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제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요령과에서 이제 합헌인 것들은 안 외우고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만 따로 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제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이건 뭐 합헌이겠지 이렇게 하고 뭐 찍고 넘어가고 이랬는데 민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민법은 정확하게 그 판례 법리를 알아야지만 이해를 하고 요즘에는 지문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요지가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 요지 자체가 뭐 10줄, 20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서 출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요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줄이 있다. 그럼 예전에는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 요번에는 여기서 나오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외우시고 이런 분들도 있던데 지문만. 그러면 똑같은 판례인데 제 다음번에는 여기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출된 문제잖아요. 기출된 판례인데. 근데 못 맞추죠. 요것만 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요령껏 뭐 이제 시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만 너무 요령껏 하다 보면 이게 고생만 하고 시험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책에다 판례 유지 같은 것도 어떤 책들 보면 이제 줄여놨는데 그게 정리용 책에선 줄여놓으면 상관없지만 처음부터 보는 책에다가 줄여놓으면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게 아닌데 그런 분들의 취향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 어떤 부분은 뭐 책 반 페이지가 막 그 판결 요지가 될 텐데 이건 기본서니까 그래서 기본서니까 그런 것들 정리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최종 정리할 때는 이제 정지문 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장 가면 이게 최종 정리는 말 그대로 막판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객관식은 막판에 눈에 많이 발라야 되는데 사진 찍듯이. 그럼 나중에 시험장 가면은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분명히 본 지문이란 말이죠. 본 건데 이게 판례가 된다고 했는지 안 된다고 했는지 결론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분명히 본 거고 강사가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심지어 뭐 헷갈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헷갈리지 말라고 한 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 정지문을 해가지고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출제된 거 그대로 해서 OX로 해서 보는 거고, 그걸 정지문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막 이제 돌리면, 그럼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제 객관식을 풀 수 있게 돼야죠. 그러니까 객관식도 궁극적으로는 요령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뭐 그래서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사법시험도 막 팔찌선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 막 이게 뭐 속독 시험이지 무슨 저기 뭐야 시험을 제대로 보는 거냐.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못하잖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포인트들을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이 판례가 나오면 쟁점이 뭔데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냈구나 하고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가서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1번 문제 1번 지문부터 쭉쭉 읽기 시작하면은 문제도 다 못 읽고 시험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리를 할 거니까 나중에 이제 정지문 가지고 막 돌리고 이제 막판에는 요거 가지고 이제 돌리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리했던 걸 가지고 이제 정지문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잘 정리해도 합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 1차만 합격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보려면 이 과정이 다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독해하려면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학원 순환은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중간중간에 뭐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특강이라고 해봤자 이제 최신 판례 별도로 뭐 최신 판례 한 3개년이나 5개년 정도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들하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 되니까 특히 주관식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최신 판례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시험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에서 민법 시험에서는 뭐 최신 판례 이거니까 요 두 가지가 이제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기출하고
기출됐던 내용들도 다 들어가고 뭐 표시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그다음 최신 판례는 이제 판례 공보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나오잖아요. 1일자, 15일자 이렇게 2번씩 나오는데 8월 15일까지는 다 실어놨으니까 따로 뭐 보실 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하든 하여간 그건 뭐 학원 일정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신 판례 뭐 따로 정리할 텐데 그때 뭐 중복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책 출간될 때까지 나온 판례들은 다 실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데 어떤 쟁점이 있으면은 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 이런 것들인데 판례가 저도 처음 공부할 때 그랬지만 비슷한 판례 같은데 여기는 된다고 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 일정은 이렇게 나는 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은 1차만이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1차만 붙는다고 뭐 이제 그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까지 통과를 해야 돼서 이제 제가 책 이름도 그래서 그 일부러 그렇게 적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객관식 공부할 때 주관식까지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민법은 특히. 그러니까 이제 뭐 등기법 같은 경우도 2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2차 시식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야 이 강의를 듣고 한 문제풀이 정도 들어갈 정도의 시간이 되면 2차 사례를 보셨을 때 사례적으로 보셨을 때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답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쭉 나온 다음에 뭐 갑은 을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뭐 말치등기 청구다. 이 정도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그 정도 수준이 된 상태에서 1차를 붙어야지만 바로 2차를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역으로 이제 여기다가 목차 사를 붙이는 거는 2차 공부하면서 답안지 쓰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그 사례 문제에서 2차 문제를 쭉 읽으면은 이게 이제 뭐 답이 뭐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1차를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이제 목차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차를 잡아가지고 답안지 써서 여기다 이제 목차를 잡는 거는 2차 연습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기간이 주어지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또 운이 좋으면 뭐 생동차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쟁점을 봤을 때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민사에서는 이제 요건사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건사실론이라고 이제 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연수원에서 이제 뭐 물론 연수원에서도 뭐 저기 일본 책 베낀 건데 그래서 요건사실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책에 다 실어놨기 때문에 뭐 2차 공부하시는 분들 따로 이거 막 구해가지고 보시고 뭐 또 2차형 책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1차 할 때부터 다 구조를 잡을 테니까 그게 자꾸 체계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체계적으로 자꾸 어떤 판례를 봤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주소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역사 공부할 때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 열심히 그 사람들이 했는지 뭘 했는지를 뭐 그 배운다 한들 시험 문제 봐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김유신 장군 얘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주관식에 보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제 그 바다 위에 이렇게 빙산이 떠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이건데 이 밑에 기초 지식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냥 둥둥 떠다닌다고요. 그렇게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썼다고 하고 했는데 시험 점수 받아보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채점도 많이 해봤고 저기 공부할 때도 했고 마루아이트 하면서 채점도 했고 학교 강의 나가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채점도 많이 해보면 이렇게 탁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가 그러니까 합격 답안인지 불합격 답안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공부하실 때 같이 하는 거지 2차 가가지고 2차 때 해보겠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그럼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과목에 또 형법하고 형사법 있잖아요. 이게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법, 형사법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객관식이면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 커버가 되겠지만 옛날에 저희 때도 그렇고 법 과목 중에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과목이 딱 2과목이 있는데 그게 형법 총론하고 형법 총칙에 뭐 범죄론 엄청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차의 상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보면 꼭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딱 2과목이 있는데 형법 총칙하고 어음수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음수표도 굉장히 복잡하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또 어음수표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서도 전공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음수표 전공하신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뭐 다 회사법이지 어음수표 전공하신 분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음수표 복잡하기 때문에 뭐 1차 때 뭐 배우실 테니까. 그러니까 2차 가가지고 형법 이거 공부하기도 이 형법도 마스터하려면 그 주관식 그 통과할 만큼 쓰려면은 민법만큼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언제 민법도 하고 형법도 하고 형소도 만만치 않지 이것도. 그래서 형소 증거법 가면 또 머리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민법하고 그다음에 뭐 등기법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상태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 쓰는 스킬만 배우고 이제 목차 잡고 이 정도가 돼야지 2차 가서 뭐 민법을 새로 배우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기본 강의랑 집중 강의 들으시면 그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될 테니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 강의 정도 끝나면 이제 2차 문제를 보면은 답은 알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고 그건 이제 2차 가서 하시면 되고 이제 1차용으로 이제 요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될 거니까 이제 교재 구성에서는 뭐 요건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제가 뭐 처음 강의한 게 그 예전에 이제 사업시험 붙으면 연수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미리 선행학습하는 그거부터 시작했거든요 강의를.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연수원 뭐 지금 없어졌지만 저기 뭐야 그 판사님들 교육시키는 대로 바뀌었잖아요. 그 여러분들 2차 시험은 거기서 보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 교재 자료들도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하여간 뭐 따로 보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 강의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요 교재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 나중에 2차 가서는 뭐 사례집 한 권 정도를 추가로 보시면 충분히 그래서 뭐 내년에 1차 붙으면 바로 2차도 민법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강의, 집중 강의까지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모든 걸 다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가 이 큰 산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많이 넘어갔으니까 저는 뭐 이제 금방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봐야지 그냥 밑에서 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자기가 10시간이 걸리더라도 넘어가 보고 그럼 중간중간에 강의를 하다 보면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습 동영상을 들으면 저도 수험생 때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들은 강의인데 처음 듣는 것 같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뭐 1시간 강의를 들으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놓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뭐야 동영상 듣는 게 저도 수험생 때도 많이 들었지만 이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뭐 하루에 그 하루에 보통 3시간 정도씩 강의를 듣는데 그러면 3시간이면 영화 2편이잖아요. 그 하루에 맨날 영화 2편씩 보라면 그 사람 보겠어요. 그나마 뭐 영화는 뭐 재미라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건 뭐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뭐 동영상 그 복습 동영상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되도록이면 뭐 더 다른 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이제 저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 저기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복습할 때는 이제 먼저 책을 읽어야죠 일단. 그래서 책을 내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동영상을 다시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내가 앉아서 들은 강의인데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거든요. 요즘은 좀 TV 안 나오시는데 그 고승덕 변호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시행시 외시 다 붙었는데 붙을 때도 그냥 붙은 게 아니라 뭐 하나씩 달고 붙었어요. 뭐는 최연소고 뭐는 뭐 차석이고 수석이 이렇게 붙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법원 내에서도 그분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뭐 똑똑하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 이제 합격기 이렇게 보면 자기가 이제 1차 때는 이제 5회독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때는 7회독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야 될 책에다가 자기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면 오해독을 하려면은 뭐 며칠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반복을 해야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계속 넘어봐야지 밑에서 쳐다만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뭐 8시간 걸리고 9시간, 7시간 걸리고 이렇게 자꾸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라는 건 정제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어차피 사람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공부를 해서 법무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정도의 그런 이제 대부분의 비슷한 이제 그 수준에서는 누가 반복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더더군다나 객관식이 뭐 아시다시피 한 60점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 동등한 지이지만 시험 과목이 일단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시험 보러 1차 그때 이제 2차 떨어지고 저기 뭐야 다시 1차도 떨어져가지고 제 기억에 2003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인 것 같은데 하여간 성공할 때. 그래서 그때도 주변에서 이제 같이 떨어진 사람들끼리 이제 법무사 시험 보러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자 떨어지면 법무사 시험 보러 가고, 뭐, 법원행시 보러 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관왕, 상관왕 하는 사람들이 뭐 우연히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저도 그때 공부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호적법 이럴 때인데 가족관계 등록부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도저히 이거는 뭐 할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뭐 저 운 좋게 시험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한 60점 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엽적인 거를 저기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저도 수험생 때 그게 수험생의 한계인데 이게 60점대가 커트라인 형성되고 있는데 공부할 때는 어떻게 돼요? 100점을 생각하고 준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100점을 생각하고 준비해서 매년 시험 보고 나면 좀 지엽적인 판례라든가 예규 설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보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건 틀려도 되는 건데 여기 빠졌네 하고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양을 늘리고 뭐 내가 책이 부족한가 보다 해서 다른 강사 책을 덧붙이고 하는데 대부분 책들이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0점을 전제로 하면 민법 같은 경우는 한 90점, 뭐 85에서 90점 이 정도로 목표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과감하게 틀릴 건 틀리고 버릴 건 버리고 이 정도 하면 되죠. 90점 맞아도 뭐 고득점이니까 90점이면 뭐 30점 남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들에 30점 보태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법은 한 90점 정도 목표로 해서 하시면 뭐 충분하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40문제 중에서 이제 이 기출하고 최신 판례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5가지 지문을 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근데 시험 볼 때야 뭐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번이 틀렸다. 그럼 밑에 거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때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는 것도 뭐 공부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내가 아는 봤던 지식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저 초등학교 때부터 풀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1번 지문 봐도 애매하고 2번도 애매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꼭 그래서 나머지 2개가 남잖아요. 2개가 남아서 찍으면 꼭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뭐 제가 도와드릴 역할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전체는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럼 이제 민법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법 총칙 또는 민법 총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또 나누죠. 채권 총론하고 강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강론,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출제되는 빈도를 보면 이제 객관식은 올해는 한 8문제씩 출제가 됐던데요. 뭐 8문제씩. 그다음 여기에는 이제 뭐 4문제인가 5문제인가. 그래서 요 정도 저 5문제 정도, 뭐 4문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문제씩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0문제씩 이렇게. 그래서 총강론 합쳐서 한 20문제, 그다음 친상이 한 5문제. 그렇게 하면 뭐 한 45문제가 되지만 하여간 빈도수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매년. 그래서 뭐 어느 해는 그리고 또 종합형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법의 전반적인 문제를 묻는 그런 형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친상은 아무래도 뭐 이제 한 뭐 분량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5문제, 뭐 4문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던데 이것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가족관계 등록법이나 그런 데서 또 겹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양인데 근데 문제는 뭐 2차 시험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객관식은 40문제니까 뭐 그중에서 뭐 한 35개 정도 뭐 그렇게 맞추면 돼서 틀려도 되지만 주관식은 안 그렇잖아요. 주관식은 일단 주관식도 답이 있어요. 주관식도. 그러니까 정답이 있기 때문에 뭐 판례에 근거하든 뭐 하든 출제자의 정답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정답이 틀리면 주관식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 논리적으로 목차를 잡는 건데 그것들은 이제 결국 이제 판례들을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 이제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 정도 분량인데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저기 거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자격증 시험들 많잖아요. 뭐 노무사, 간평사 이런 데는 아예 포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무사는 민총 채권인데 뭐 민총은 포기하고 채권만 보고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는 2차 시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뭐 버릴 게 없잖아요. 뭘 버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법 공부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뭐야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이제 내일쯤에 뭐 태아 보실 텐데 뭐 태아의 권리 능력 취득 시기와 관련해서 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이런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민촉 저 뒤에 가서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배워야지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 주체 가서 뭐 제한 능력자에서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친족법에 가면은 뭐 후견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뭐 내일 보시겠지만 그 저는 이제 그 파트는 아예 친족법에 몰아서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산을 한번 넘어가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처음부터 이제 민법 총칙하면서 태하하면서 정지 해제 요건서 안 배웠는데도 여기서 어느 정도 하고 들어는 두셔야 돼요. 들어두고 이제 나중에 정지 요건 해제 요건서 즉 법률행위 부관 가서 그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2회독하고 3회독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해야죠. 암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해놓고 결론을 암기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니까는 뭐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제 책 덮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이해도 할 때 또 제로 베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특히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뒷부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암기 결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꾸 이제 이제 회독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100개라면 100개를 다 이해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걸 암기라도 하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2차 가가지고 이제 민소법 보시면 거기도 또 굉장히 복잡한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병합에서 뭐 원고만 항소했는데 뭐 피고만 항소했는데 뭐 심판 대상이 뭐가 되니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걸 이해만 하면은 이제 그 이해만 한 상태에서 시험장 가면 그걸 또 시험장에서 이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막 통으로 다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암기 분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수험생 때 이게 암기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기 귀찮고 심지어 뭐 조문 찾아보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책 만들 때 아예 조문도 다 집어넣는 게 그건데 그래서 조문도 이제 어느 정도 숫자는 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 이제 법조문을 주지만 이게 뭐 몇 조인지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도 뭐 법조문을 그렇게 많이 찾거리진 않으니까 중요한 조문들은 뭐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는 않더라도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조문을 암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시험은 암기해요. 특히 주관식은 철저하게 판례 문장을 그러니까 주관식은 뭐예요? 주관식의 본질은 뭐 우리가 시 소설을 창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조문하고 판례하고 학설이 어떤 논의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관식은.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이론을 창작해서 교수들처럼 논문 쓰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판례가 이런데 이런 판례를 내가 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 문장 같은 거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가지고 또 2차 가서 또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뭐 이런 것들은 주관식용으로 써야 되니까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문 이야기면 뭐 인식형 얘기라 이런 식으로 키워드 외우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들도 뭐 자료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제공하든가 그런 형태로 갈 테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법무사 시험은 이제 단순히 OX 형태로 나오고 다음 주 뭐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박스형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난이도 조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박스형 문제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정확하게 알면 맞출 수 있는 거고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만 읽어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은 암기를 하고 그다음 민법은 2차까지 다 대비를 해서 뭐 따로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가면은 다른 거 하기 바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형법 형소법도 2차 주관식 답안지를 작성할 만큼의 실력을 올리려면 민법에 투자하는 거에 최소한 뭐 60, 70%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1차 하면서 형법 뭐 이런 걸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2차 가서 하셔야 되니까 나머지 과목들 그러니까 민법하고 뭐 등기법 이런 것들은 2차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 가서 이제 답안 쓰는 스킬만 배울 정도로 실체 지식을 좀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민법은 이제 1차는 그렇게 돼 있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는 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2차도 보면 이제 그 목차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차 순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이나 예전에 사법 시험, 그다음 법무사 시험도 보고 이렇게 보면 그 수석하시는 분들의 답안지를 이제 직감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채점하시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수석 답안지,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보면 잘 쓴 답안지는 어떤 분들은 막 카피해가지고 자기가 보완하고 자기 제자들 보여주려고 뭐 그런 분들도 있던데 그러면 이제 고득점 답안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쓰는 쟁점을 뭐 그 사람만 쓰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근데 대신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판례 문장들 같은 경우를
이제 보고 쓴 것처럼 정확하게 써요. 보고 쓴 것처럼. 그러니까 판례 문장들의 소위 말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보고 써도 이렇게는 못 쓰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그다음에 압축적이면서 그다음 뭐예요? 원문에 가깝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도 저절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에서 고득점 하는 사람들의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인 점을 추출해 본다면 이 답안지에 판례 문장 주로 쓰잖아요. 판례랑 일반론, 일반 법리 이런 것들 쓰는데 이걸 보고 쓴 것보다 더 잘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1차 때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들을.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은 제가 뭐 동그라미도 칠하고 하고 좀 유치하지만 뭐 그런 것도 할 테니까 그런 것들 자꾸 외우시고. 그러니까 뭐 일부러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쓰면서 외울 필요는 없더라도 자꾸 이제 입으로 중얼중얼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또 객관식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 4시간 수업이니까 뭐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들으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 먼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다음 과목 넘어갈 때 민법을 복습하시든 아니면 바로 복습하시든 또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또 강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동영상, 복습 동영상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선별해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끝나고 이제 다음 과목 넘어갈 때도 시간이 되면 민법을 조금씩 매일매일 복습해야죠. 그러니까 민법은 그냥 뭐 매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민법을 매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과목 넘어갈 때도 하루에 뭐 1시간 정도씩 짬을 내 가지고 민법 복습을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일정이나 강의 일정이나 그거는 그렇게 좀 생각.